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모바일 투표 도입 여부를 두고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과 박지원 비대위원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내년 초 전당대회 규칙을 두고 당권 주자 간 신경전이 벌써 시작됐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결 구도 속에서 모바일 투표, 다시 말하면 시민 참여형 정당 투표를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온 분의 의견이 좀 궁금해져서 오늘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바로 문성근 전 민주통합당 대표입니다. 문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아이고, 제가 목이 이상하네요. 예. 네. 영화 해무에서 잠깐 뵙고 이슈 관련해서 인터뷰 오랜만에 요청을 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영화는 잘 됐습니까? 조금 손해봤죠. 예. 작품성은 좀 인정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좀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예, 중간에 좀 돌발적인 사건도 있었고요. 네네. 최근에 야당 지지율이 10%대까지 좀 주저앉았습니다. 네. 문 대표님은 그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가깝게는 대선 부정 문제, 세월호 참사 문제 등등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게 이제 큰 원인이겠죠. 그런데 첫 단추부터 잘못 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 참여 제도를 대선 이후에 폐기한 것, 그것이 잘못된 일이었죠. 그러니까 민주통합당을 만들 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새누리당에 비해서 우리가 현저하게 약세니까 시민과 함께 손을 잡아야 경쟁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시민과 손을 잡으려면 시민이 모일 수 있는 온의 온의 플랫폼을 건설하고 거기에 모인 시민들께 당의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된다. 이런 제안이었고, 예. 참여하는 방법에 있어서 수십만 또는 100만 이상의 시민이 참여했을 때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 모바일 투표다. 그래서 모바일을 채택했던 거죠. 그런데 모바일 투표 제도 자체에 대해서 시비를 걸면서 예. 국민 참여 제도를 폐기한 거죠. 그러니까 수단에 시비를 걸고 본질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신뢰를 크게 상실한 것이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야당 지지율이 낮아진 거, 그게 좀 큰 원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죠. 예. 박지원 비대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희상 위원장이 전당대회 모바일 투표에 문제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가장 큰 문제다. 네. 문 위원장에게 공사석에서 발언을 조심하라 말씀드렸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네. 이게 좀 비대위 출범한 이후에 또 첫 의견 충돌이어서 많은 관심이 좀 집중이 되고 있는데 이 박지원 비대위원의 이 문제 제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핵심을 벗어난 논란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질은 국민 참여 제도를 복원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논란을 먼저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우리의 장점은 잊지 않겠다, 행동하겠다라는 시민이 압도적으로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을 하려면 시민 참여를 확대해야 되는 것, 그것에 동의하느냐 여부를 먼저 토론을 하고 그것에 동의된다면 그 다음에 의견을 묻는 투표 방식을 뭘로 채택할 것이냐 다음 주제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주제를 먼저 얘기하니까 이게 본말이 전도된 거죠. 그러니까 수십만의 시민이 모였을 때 의견을 묻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인터넷 투표, 모바일 투표, 그다음에 현장 투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인터넷 투표 경우에는 지난 통진당 경선 때 동일 IP에서 수백 명이 이제 투표한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우는 사실은 이제 노조 조직원들이 현장에 계시다가 점심시간에 사무실에 모여서 투표한 건데, 어찌됐든 대리 투표의 가능성이 굉장히 넓다. 그래서 아예 민주통합당 때는 채택을 안 했어요. 인터넷 투표는. 그리고 모바일 투표 경우는 수십만일 경우에 가장 간편하고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드니까 그 방법을 채택한 건데, 현장 투표에 비해서 완전하지는 않죠. 그런데 현장 투표를 채택을 한다고 하면 참여율이 거의 5분의 10분의 1 수준이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세가 약하기 때문에 시민과 함께 가려면 시민께서 후보든 정책이든 정할 때 나도 참여해서 했다. 정당 일체감이 생기는 힘을 얻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는 것은 정무적인 판단이에요. 예. 그러니까 특히 모바일 투표 경우에 이제 문제되는 부분은 그 문자 메시지로 투표처를 링크 걸어서 보내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ARS 아웃바운드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화를 걸어서 그 전화 지시에 따라서 이제 쭉 따라가면 투표가 되는 그런 방식인데 예. 예컨대 문자 메시지에 링크 거는 방법은 그 방법 경우는 혹시 조직원이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다 그 핸드폰을 모은 다음에 자기가 대리 투표할 가능성은 있죠. 그럴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예. 아주 악의를 품은 그런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아웃바운드 방식 경우에는 이 핸드폰이 생필품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맡기질 않잖아요. 맡기면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런데 전화가 언제 걸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모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현장 투표에 비해서 완전성은 조금 결여된 측면이 있으나 동력 확보 차원에선 최소의 방법이다. 이런 그런 정무적인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 2002년 대선 때 국민참여 경선 할 때도 그때도 맨 처음부터 나왔던 게 역선택의 가능성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역선택의 가능성이라는 폐해보다는 국민참여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채택했던 거고요. 모바일 투표는 2007년에 도입한 방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정동영 후보가 선출될 때. 근데 그때는 문제가 없다가 이제 그 이후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 좀 어색한 거죠. 예. 네. 그럼 박지원 비대위원은 왜 이 반대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글쎄, 그거는 뭐 제가 그분 말씀을 직접 들어보지 못해서 알 수가 없죠. 혹시 박지원 의원이 차기 당권에 도전할 의사를 갖고 있고 그게 네. 모바일 투표 도입으로 갔을 때 본인에게 좀 불리할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는 뭐 글쎄 않습니까? 그런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그 전에 모바일에 대한 문제 제기 전에 국민 참여를 할 거냐 말 거냐를 먼저 말씀하시는 게 순서라고 생각해요. 예. 그 다음에 투표 방법을 모바일로 갈 거냐 현장 투표로 갈 거냐 이거는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왜 모바일로 해서 그 많은 시민을 참여하게 하려고 했느냐 지난 10여 년 동안. 예. 그 목표는 우리에게는 열성적인 시민 이외에 장점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많은 힘을 모으려고 그렇게 했던 거 아니냐는 거죠. 예. 예, 그 점을 좀 다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일각에서는 얘기합니다. 네. 모바일 투표가 이제 구조적으로 열성적인 지지층이 많은 이른바 친노 그룹에 유리하게 작용할 거 아니냐. 네. 그 점 때문에 좀 논란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일단 그런 분석에 대해서는 반은 동의하고 반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 이거는 정치인 경우에는 친노나 비노 성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민의 경우는 흑묘든 백묘든 쥐만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상대를 이기는 후보가 누구냐를 판단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경우에 100만이 참여해서 뽑은 후보였지만 안철수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하자마자 안철수 후보 지지도가 훨씬 높았어요. 그때 제가 안철수 후보께 국민 참여로 전국에서 원샷 경선을 갑시다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예. 그걸 안 받아들였어요. 그런 공포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시민을 모독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은 10만 이상 수십만의 표본수가 생기면 완벽한 집단지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우도 문재인 의원과 박원순 시장 보면 박원순 시장이 높잖아요. 그 왜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시민은 제발 이겨달라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예상이니까 만약에 지운다면 예.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경우를 보면 2012년 1월에 한명숙 박영선 후보가 이렇게 당선됐던 시절에 그때 보면 국민 참여가 70%고 대의원이 30%였는데 국민 참여에서는 박영선 후보가 2등을 했어요. 예. 제가 대의원 쪽에서 이겨서 제가 2위가 됐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단 지성을 믿어라. 시민을 믿지 않고 어떻게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냐.
이런 물음을 보낼 수밖에 없는데요. 예. 만약에 저는 그래서 동의가 안 된다는 거지만 만약에 동의한다 치죠. 그러면 열성적인 지지자가 많다. 이건 좋은 거거든요. 그건 미덕이죠. 이거는 부러워하면 지는 겁니다. 시기할 일이 아니고, 강준만 교수도 이번에 싸가지 여기에 쓰셨던데, 예. 모두 다 열성적인 지지자를 모으려고 노력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이를테면, 지금 이 시민참여형 정당이라는 거는 인류사의 진화거든요. 미국은 예전부터 그랬지만, 그 당원 중심 정당의 전범이라고 볼 수 있는 영국의 노동당도, 예. 2011년 총선에서 지고 나서 시민참여형으로 진화를 선언했어요. 지금 실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서 지금 그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대의제도의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도입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인데, 예.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친노고, 그걸 반대하는 사람은 비노라면, 그분들은 점점 더 낡은 정치인이구나라는 이미지만 더 강화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스스로 국민의 지지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예. 그 차기 당대표를 선출할 가능성이 높은 전당대회가 내년 초로 잡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당원 당규를 보니까요. 네. 이 당대표나 최고위원 선출 방식이나 절차를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 90일 전까지 확정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현재 그 당대표 선출 방식 좀 궁금하고요. 이런 네. 당원대로 한다면 이 논의가 지금 이루어져도 그렇게 좀 이른 시점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이 당규 바꾸는 거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당연히 가능한 거죠. 그게 비대위가 그런 목적 당 혁신을 포함한 일을 하려고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 전대 때 A의원과 권리당원, 일반당원 그래서 80%고 국민 여론조사를 20%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 그 지지자와 당의 일체감을 훼손한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당대표가 그 여론 또는 국민의 지지도와 무관하게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당심과 민심이 분리될 경우에 그렇게 되면 당대표의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물론 그 당무를 하고 당 정책을 결정하고 등등도 있지만 동시에 선거 지원이잖아요. 예. 근데 선거 지원을 할 때 국민 지지도가 높은 분이 당대표라고 했으면 후보들한테도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대표 특히 이제 그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정당은 민주진보 진영의 맏형을 맡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예. 일종의 그 당대표는 민주진보 진영의 얼굴인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 뜻을 묻는 게 타당하다. 그러니까 그것에 맞춰서 당원당규를 개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런 얘기에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여쭤보겠습니다. 네.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문씨고 그래서 문재인 의원 쪽을 좀 지지하는 입장이고 거기에 이제 문성근 전 대표까지 가세해서 네. 이거 산문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대선 실패 후에 문재인 의원께서 비대위원장 맡으셨고 대선 평가단을 구성하셨고 그래서 그 대선 평가단이 문재인 후보에게 책임을 묻고 그런 것이 불과 2년 전 아닌가요? 예. 네. 그 말씀으로 답변 대신하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네네. 예. 예. 한 가지 더 좀 여쭤보겠습니다. 다음 총선이 얼마 남았나 제가 한번 봤더니요. 그렇게 네. 오랜 긴 시간이 남지는 않았더라고요. 1년 6개월. 날수로 보니까 567일 남았더라고요. 오늘 기준으로. 예. 답답합니다. 문 대표께서 또 지금 정치 활동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평가도 좀 분분합니다만은 본격적인 네. 정치 활동 언제쯤 재개할 계획이신가요?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부산 북강서을 지역 활동은 계속 해오고 있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민주통합당 만들 때 시민참여형 네트워크형 정당을 하자라고 합의가 됐지만 상당선언문에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온의 플랫폼을 만들지 못한 채 통합을 했거든요. 통합이 늦어졌던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2012년에 도돌이표 찍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데 당이 시민참여형을 했다가 폐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신뢰를 상실해버렸어요. 국민들에게, 지지자들에게.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시민 스스로 온 플랫폼을 형성해서 힘을 모으고 그다음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당내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든 간에 예. 선거에 임박하면 시민과 손잡을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시민 주도의 플랫폼을 만드는 일, 그거를 지금 꾸준히 바깥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 역량 부족 때문에 참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년 그러니까 16년 4월 총선이기 때문에 내년 그야말로 한 중순 정도까지, 중반 정도까지 그 온 플랫폼을 그 진수시킬 수만 있다면, 그러면 선거를 앞두고 그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열정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때라도 진수된다면 그 16년 총선에 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그 일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짧게 한마디만 더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만약에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에서 그 혁신위원으로 활동해달라고 요청하면 응하시겠습니까? 일단 지난 대선 때도 그 시민참여형 네트워크형 정당을 한다는 걸 문재인 후보가 의원총회 만장일치 결의를 거쳐서 예. 그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대선 직후에 폐기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당이 그 의원총회에서 다시 결의를 거쳐서 선언을 하고 그렇게 한다면 당원 당규를 확정을 하고 받아들이시겠다 이 말씀이군요. 그때쯤이면 모르겠는데 예. 그 이전에는 이용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문성근 전 민주통합당 대표였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